미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미술 관심 있는 분도 많으실 거고, 뭐 미술에 대해서 어떤 미술품 보기 좋아하는 분도 많고 한데, 미술품이 현대 미술로 들어와가지고, 이 미술이 어떤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현대 미술로 들어오면서 미술이 길을 잃고, 뭐 전위 예술, 뭐 아방가르드, 아니면 현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갖고, 미술이 예술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가치란 무조건 정밀화를 잘 그려야 되는 뭐 이런 맞습니다. 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것을 보는 인간의 의식, 그것을 꽃을 하나 보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사조가 변하고 뭐 터치나 뭐 이런 걸 변하면서 쭉쭉 해왔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왜 한 번 한 사조 다시 하면 또 편하고 뭐 또 옛날 거 다시 꺼내 쓰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상해졌고, 그리고 인간이 분열이 되는 그 사실은 1900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실은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무용 이런 기타 등등에서 예술의 본질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예술계, 특히 동양 아예 죽어버려서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왜 모든 건 주도하는 것이 서양이잖아요. 예술도 서양 사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화를 보는 개념을 서양화의 개념으로 받아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바꿔서 뭘 하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서양 애들이 자아, 에고라는 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에고. 에고는 실력 말고 에고. 이 에고라고 하는, 그리고 어 바로 이거지요. 그리고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신에 대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 그리고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해가지고 인간이 최고다가 하는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착각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연을 탐구하고 사람의 의식을 탐구하고 눈에 보이는 우주를 탐구하고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어떤 사회성 이런 걸 벗어나서 뭘 탐구하기 시작했습니까? 개인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지 마음속, 지 마음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현대미술을 보면 사실 뭐 피카소 저는 피카소 그리면 뭐 터치나 이런 건 좋아요. 근데 사실 요 고 시대 사람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화가 한 명밖에 없어요. 살바도르 달리. 뭐 클림트도 좋아했는데 클림트 사실 저 키스 그거 직접 봤거든요. 그거 보러 갔다 왔는데 달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살바도르 달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와 연관이 있는 그림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이 전체가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일본에서 보고 그다음에 대만에서 봤거든요. 대만에서도 까오슝이 했나 타이중이 했나, 까오슝이 했는 것다. 까오슝이 그때 그 전시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시리즈를 제 기억에는 일본에서 한 번 했고 유엔에서 한 번 했고 후쿠오카가 그래서 한 번 했고 까오슝에서 했거든. 그래서 그때 그 그림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본 거거든.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에 관련된 거. 어, 피카소나 이런 사람 이후에 나오는 것들, 특히 프로이트 때문에 다 망했던 것 같은데 백남준 씨가 하는 전이예술 있죠. 그 우리나라 부산에 가면 을숙도 현대미술관에 돼 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했는데 어느 한계 이상부터는 이거는 정말 미친 자아 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의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자아 분열에 그냥 찌꺼기를 토해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정말로 정말 예술적인 가치조차 없다. 음악도 그런 음악이 있어요. 음악들도 어떤 정교하게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걸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정말 저급한 음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뽕짝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오나 뭐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나오나 뭐 가왕하는데 무슨 가왕이에요? 음악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가오충이잖아요. 가오충이다 보니까 그 가오 때문에 자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자아가 너무 커지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다 잘한다고 예술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술성 개뿔입니다. 예술성. 그래서 이런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현대미술 와보십시오.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나나 이런 거. 그죠? 뭐 2억짜리. 근데 그 바나나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계속 바뀌잖아요. 왜? 아시죠? 그 바나나 계속 바뀌는 거. 누가 떼먹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바나나 붙여놓고. 그러면 그 행위가 2억이라는 거죠. 매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미친 어떤 매드한 상태, 미친 상태, 극단에 한마디로 자아분열의 극단에 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자아분열된 거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 많아요. 색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 놀린다고. 자기가 있는 침팬지 보고 물감 주고 막 해보라 했더니 침팬지 막 물수로 던지기도 뭐 하고 뭐 했는데 그거를 딱 소위 갖고 했잖아요. 아, 이거 어떤 거장이 그린 그림이니까 막 평론가들이 사람들이 와 극찬하고 막 어떻고 저떻고 막 했는데 나중에 그랬잖아요. 정말 저 터치가 너무 멋지고 막 저기에 뭐 엄청난 의식이 들어가 있고 막 말했는데 나중에 뭐 했습니까? 우리 침팬지 이 유명한 실험이 사회 실험이잖아요. 침팬지가 그린 사람도 아무 말 못하는 거지. 왜? 그 사람도 뭘 봤습니까? 그림을 본질을 본 게 아니고 본인도 그냥 현대미술 썩어 빠진 현대미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갤러리 많이 다니거든요. 부산에서 뭐 바마 이런 거 할 때 일부러 다 보고 하는데 거기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저게 도대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냐? 작가 보고 진짜 내 작가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다니까. 이거 왜 이런 거 작가 이러고 뭡니까? 근데 들어보면 그냥 제가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적 가치, 예술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술적 가치를 지향하고 미술이 보여주는 예술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없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죠. 자신의 생각을 그림이란 아니면 미술이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오랜 고뇌가 있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실제로 그걸 하나 그 행기했어요. 그 그린 거 보고 이거 그린 건 누구냐고 이거 그 자폐증 있고 이런 사람 같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실제로 맞았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 그게 보여 정신분열한 애가 보인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 그 어머니 이래서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좀 이래 하시라고 연락처 주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못했는데 그 그림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비정상적이네 얘가. 근데 그런 그림들이 지금 현대 미술의 90% 이상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베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상한 점만 쫙 그려놓고 뭐 이완 이런 사람들 물론 그림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이런 말 내욕 들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거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장이라고 말하는데 이해 진짜 안 되는 만큼 내가 이해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예술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게 됐을까요? 음악과 달리 미술은 투기의 대상이 됐거든요, 지금. 그, 글로리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글로리 사라가 그 화가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전시할 때 애들 나와서 하고 있는데 막 그 나오는 그 누굽니까? 스튜디스가 뭐 하니까 그 막 자기들 이야기한 장면 있잖아요. 막 개인 소득세 내는 사람은 종합 소득세 내는 세계를 몰라 이러면서 그림을 사서 팔고 사실 그림이 투기 탈세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는 정말로 예술성을 담은 그림이 아니고 어떻게 작가를 키워서 만들어진 이 작가가 어떻게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 작가가 만든 작품에다가 비싼 돈을 투여하고 스토리 짜고 비싼 돈을 투여하고 그것을 탈세나 정의역 기타 등등 돈 세탁의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서부터 미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건희가 그 있잖아요. 자기 라온 미술관 만들어 그 한 거. 그 돈을 전부 다 그림으로 바꿔놨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있는, 그냥 다 아시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세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 이전에는 상해에 있는 미술 이런 시장들, 여기 홍콩 이런 데가 그 돈이 오고 가는 그 했던 거거든요. 그 거래를 하는 하나의 터미널 형태로 운영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작가들이 예술가로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인간에 대한 고뇌, 자연에 대한 고뇌, 작품에 대한 고뇌가 너무 없는 게 많다고. 그냥 배워가지고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것만 만들려고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턱턱턱 그림 그려놓고 여기는 의미가 있다 부여하고 설명해 보라면 설명이 빈약해요. 실제로 왜 금을 저 색깔을 왜 저래 쓰고 이러냐? 그냥 자기가 그러면 그래서 전 그럽니다. 속으로 그래도 니도 작가라고 그래도 그래 실제로 나이가 많든 적든 그래요. 그리고 미술평론 한다고 앉아있는 사람 쭉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대판 몇 번 했거든요. 내가 공격 많이 했어요. 막 이래 하는데 뭐 자세한 거 말해줬지만 하는데 하나는 종목 좀 이야기 됐어. 그거 왜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말하냐. 현대미술은 원래 그런 겁니다. 현대미술은 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즐기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렇게나 막 피아노 치놓고 나는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민찬이나 조성진 아니면은 옛날에 사이먼 레트리나 이런 옛날 사람들 마우리치나 폴리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에밀 길레스 같은 그런 사람들 저는 옛날 사람들 좋아하니까 아르투르 윈스탄 이런 사람들이 쭉쭉 이어져오는 이런 것들 왜 좋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다가 정말 예술혼을 심어놨거든요. 그 사람들 음악이라고 하는 본질, 음이 주는 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치는 터치에서 나오는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 그러니까 잘 치는 사람이 치면 아주 복잡한 음악도 잘 치는 건 좋게 들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있잖아요. 쉔베르크나 이런 데 12음계를 쓰는 현대음악들 그리고 재즈도 그런 게 있어요. 프리 재즈 이런 거 들어보면 정신사나 보면 왜 불협화음들로서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들을 때 카페 같은데 저 끄면 좋겠는데 계속 트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여행 가가지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아 커피 마셨는데 그 커피숍 주인이 트는 음악이 불협화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작곡하는 건 어렵겠더라. 어떻게 저렇게 작곡을 하지? 저 능력도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불협화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섞여야죠. 근데 음악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조성진이 연주하는 쇼팽, 이민찬이 연주하는 쇼팽, 뭐 손여름, 우리 한국 사람 위주로 말하면, 아니면 옛날 사람들 말하면, 마르타르게레이가 연주하는 이런 쇼팽이나 이런 것들이, 라흐마니노프, 지금 다 달라요. 들어보면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곡인데 그 안에서 이 소리로 주는, 음악이 주는 이 예술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 우리의 감정을 터치를 하고, 감정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깔아앉히기도 하고 감정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편안함을 준단 말입니다. 그냥 한번 갤러리 가서 바마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유명한 뭐 갤러리 가가지고 요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 다 보십시오.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백남준 그 작품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첼로 남자 성기 나오고 막 첼로 막 캐고 있는데 여자가 막 캐고 있는데 나중에 막 둘이 부둥켜 뭐 하자는 건데 지금 포로를 찍으라 그래. 그걸
프로이드가 다 망치놨는데 물론 거기서 벗어나면 좋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벗어나려고 거기서 예술적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삐뚤어진 성적 욕망을 그냥 투영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현대미술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특이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있어. 그래서 현대미술은 미술계의 카르텔이 들어본 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돈 올려놓으니까 막 사가지고 와 그거 알면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와 역시 미술을 아시네요가 되는 거고 우리처럼 이런 소리 하면 미술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 세한도라든지 저는 옛날에 그림도 배우고 서예도 해봤기 때문에 진짜 이 난이 왜 어려운지 알아요. 붓을 딱 했을 때 이게 정말 일휘로 쫙 가야 되네 안 된 게 정말 어려요. 사실 국화나 메라가 쉬워요. 대나무 이런 게 쫙 이랬는데 대나무로 뭔가 느낌이 와요. 잘 됐군. 나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 잘 그린 난 그림들, 특히 경산대원군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몽유도원도 같이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걸 보고 다 써갖고 있어서 보면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가 보잖아 이렇게 보면서 음악 멋진 라마니노프나 쇼팽 음악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눈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귀로 듣는 것처럼 청각도 자극이지만 시각도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멋진 작품들을 보면 고의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그 터치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건 빛의 질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클림트의 그림, 키스라는 그림을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정말 이거는 와서 한번 볼 가치가 있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가치가 있구나를 느꼈다고. 그 모차르트 생가에 가가지고 자기 있는 집 그 동네 가가지고 모차르트 음악 들으니까 느낌이 달랐던 것처럼. 그런데 정말 이런 음악에서 주는 이런 감동을 갤러리에 서가지고 그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 욕 들으면 거예요. 현대음악은 그래서 프리 재즈나 아니면 현대음악들 막 전위예술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안 듣잖아요. 들어도 머리 아픈데 힘든데. 예술을 감상하면서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나의 정서적 걸 고양시키기도 하고, 깔아앉히기도 하고, 감정이 풍부해지고,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정말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자크리노 프레 같은 이거, 첼로 같은 거 들으면, 정말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해보시라고요. 갤러리 가가지고. 뭐,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작년에 왔다가, 무라카미인가, 일본, 무슨 캐릭터 그린 사람 있잖아요. 영상 그림.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그냥 애니메이션 정도라고 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막 거장이 나가면 사람들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보다 그냥 멋진 음악가들 그 피아노 음악, 첼로 음악 아니면 멋진 재즈 하는 곡 듣는 게 훨씬 더 감흥이 더 있어요. 그네들은 정말로 그 소리 하나로 승부하잖아요. 그 소리 자체. 이거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음악은 소리 그 자체로 딱 한다. 소리 딱 있잖아. 보면 사람들 있잖아. 거장이 땅 치면 첫음만 땅 치면 알아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첫음 땅 치면 알아요. 그럼 쫙 가는 거예요. 그림도 동일하게 느껴진다 생각하면 그림을 보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음악 들었을 때 생각합니까? 땅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용필하고 노래 쫙 부를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고, 요즘은 왜 이런 노래, 아니면 요즘에, 좀, 그래도 돼, 이런 노래 들을 때. 저는 요즘에도 그냥 한 시간씩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가끔씩. 집에 쉴 때. 왜냐하면 그 멜로디가 계속적으로 나의 감정을 다양하게 자극하니까. 근데 현대미술 가가지고 앞서가 있어, 갈래리에 앞서가 있어 보세요. 10분을 아니 5분을 서갈 수 있는 거 아니 5분 노래 한 곡 다 듣는 거 3분이나 치고 한 3분 동안 그 그림 계속 감상할 수 있냐고 보시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십몇 년째 계속 그림을 다 보고 저는
대만에 놀러 가도 대만 가면 대만의 타이베이, 타이중, 가오슝이 전부 그림들이 다릅니다. 대만에서 타이중은 현대미술, 그러니까 현대미술 주로 하고 타이베이는 고전, 가오슝은 다 달라요. 미술관들이 다 달라요. 주로 다루는 주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서울에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보려면 이거는 아예 타이베이에서 이런 류는 타이베이에서 이거는 타이중에서 이거는 가오슝에서 하기 때문에 보러 가기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러 가기도 쉽고 그거 보러 가오슝까지 가야 돼요. 한국 같으면 그 서울에서 해야지 왜 부산에서 하냐.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오라 이거지.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가면 미술관도 정말 잘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데가 타이중 미술관이거든요. 타이중 그 시립미술관 가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한번 다음에 대만 놀러 가시면 타이중 가셔가지고 꼭 놀러 한 가보세요. 그 미술관, 특히 타이중 미술관은 그 옆에 메이스지에라고 그 미식 거리가 있어서 또 먹는 이야기인데 그 미술관 중심으로 쫙 이 사방이 전부 다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미술관 바로 앞에 제가 좋아하는 그 대만에서 미슐랭 받은 미슐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오래된 그 아줌마인데 저번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프렌치 잘하는 데도 있고 그게 국수도 많고 잘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문화를 형성됐단 말입니다. 뭐 이야기를 잠깐 샜는데 그렇게 미술을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게 정말 드뭅니다. 또 저는 저번에 그 조카들 데리고 가오슝 갔을 때 가오슝 미술관 한번 데려갔었거든요. 다 보라고. 예. 볼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나 보라고 다 보라고 하면 저는 잘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저는 이 미술 작품이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현대미술에서 말한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너는 내 걸 보라고. 그러니까 남들이 그 미술품을 감상할 때 타인들도 뭔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감정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서로가 순화시키고 그런 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느끼면서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기도 하고 감정의 상처 치유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미술은 그것이 너무 없어져 버렸어요. 현대음악은 그거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면 프리재즈도 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안 들어요. 그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재즈는 밥시다 이런 그런 옛날 판들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걸 개성한 사람들 그래도 활동하고 있고 프리재즈라고 하던 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전위 음악 다 사라졌잖아요. 전위 음악 이런 거. 그 옛날 그 백남주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4분 30초 이런 거. 시작하면 딱 나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4분 30초 딱 되면 들어가서 끝나고 또 뭐지? 제목 뭐 작가 그 작곡가 이름 기억 안 나는 4분 30초가 그럴 겁니다 아마. 4분 30초 동안 연주를 안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들어가면 그게 행위의 예술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미쳤네 씨. 그런 식이 됐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에고에 빠져가지고 예술성을 상실한 거야. 그래서 저는 현대미술이 제일 큰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본질에서도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예술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꿔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뭐 현대미술은 예술이라기보다 투기의 수단이 돼서 그런 겁니다. 갤러리나 이런 거, 갤러리 있는 사람은 다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미술계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만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되는데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예술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어떤 그림을 되겠고, 난 여기서 뭘 표현하고 싶어. 만나보면 조성진이나 뭐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음악에 대한 본질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뭐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이런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스운 겁니다. 그런 걸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정말 문제가 많다.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분열된 에고 한마디로 망상 이런 거죠. 그냥 자기 머릿속에 멋대로 해가지고 더 멋대로 막 생각하는 거 막 대충 막 알아서 터치도 그냥 자기가 못 그려놓고 터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뭐 할 말 없다. 그 음악은 걸러지거든요. 잘못 치면 소리가 이상하면 들리는데
이게 미술은 그게 안 되는 거야. 터치가 자기가 이 터치를 잘못해놓고 아 이거 원래 이런 터치라면 할 말이 없잖아. 이거 무슨 근거가 없으니까. 음악은 소리에 들리는데 연주 잘못하면 귀에 거슬리거든요. 또 우리가 삑사리 나면 뭐 음악을 잘못 이탈이라죠. 아니면 뭐 연주하다가 뭔가 안 맞으면 삑이가 딱 바로 들리는데 이 미술은 우기니까 이상한 거 그래서 이상한 짓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은 예술성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갈수록 이런 더 늘어나. 그냥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더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더 이상한 짓 하는데 그냥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자아의 관점에서만 너무 빠진 거예요. 그 자아가 온전한 자아도 아니고 만나보면 정말 상처받고 문제 있는 자아들이 철학적 고민도 없이 예술적 고민도 없이 그냥 툭툭툭 뱉어낸 거. 너무 많아요. 정말 그 갤러리가 많아요. 뭐 전시회 이런 거 가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미술을 뭐 감상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현대미술은 이렇게 완전히 뭐 안에 투기의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술적 가치가 없다는 거, 예술적 가치가 없다는 거. 제가 하려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예술로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나의 자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타인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타인이 어떻게 봐줄 것인가, 타인과의 대화를 하는 나의 그림을 통해서 타인과 서로 교감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은 한번 갈 길이 멀고 한번 완전 일대 계획이 돼야 되는데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 물린 돈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몰려 있거든요. 현대미술은 그냥 예술적 가치가 없고 그냥 예술을 빙자한 비즈니스가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미술은 대부분이 예술을 빙자한 비즈니스지 예술적 가치는 없다. 미술하는 사람 뭐라 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거죠. 내가 피아노 칠게. 조승님 피아노 치는 두 개 들어봐. 니 딱 바로 오잖아. 내가 치면 듣기 싫지. 주삼 프로들이 연주하면 좋지. 바로 그거야. 직관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어. 그림도 마찬가지로. 미술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가 말한 답입니다.